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약 심화반 제20강 자 직업감법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객국 기준 객국과 용신 기준으로 보는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견과 급제 비견과 급제는 객국을 논함에 있어서 이것을 비견격을 근록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급제격을 양인격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도 좋습니다. 비견격도 좋고 근록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가 비견과 급제로 세력이 강했을 때 혹은 비견급제를 용신으로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반 제20강 직업감법 중에서 객국 기준 그 5번째입니다. 자, 객국과 용신으로 보는 직업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국으로도 보고 그리고 용신으로도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9번째 근록격과 비견 근록격과 양인격 중에서 9번째, 10번째 근록격과 그리고 양인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9번째 근록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견격이죠. 비견. 그래서 여기 근록격, 비견격 이렇게는 부르지 않죠. 그래서 근록격이라고 하는데 비견용신 사주에서 비견이 용신이 된다. 이런 경우도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독립의 변입니다. 그래서 근록격이나 양인격 등이 성립이 되면 이것은 독립사업이 적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하게 되면 비견과 급제가 사주에 많다고 하면 이것은 사주가 신앙한 사주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견급제가 사주에 많다 보면은 사주가 이 세력이 전체적으로 일간을 기준해서 세력이 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주는 결국 이것이 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하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록격, 양인격 등이 이제 성립된다고 보면은 사주가 이 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양인격 혹은 근록격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앙한 사주가 100%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주가 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사업이 적격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가라든지 예술가 등 이런 자유업 등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라든지 예술가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상당히 아집이 강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주에 비견이 많다. 그러니까 자유직업을 갖고 자수성가해야만 한다. 부모 유산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이것이 말이죠. 왜 부모 유산이 적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주에 비견이 급제도 같이 포함됩니다만은 이것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재성이 여러분 약합니다. 재성이 사주에 비견 급제가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성 편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이 사주 구조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신이 편재인데 편재 정제도 역시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극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제대로 이 활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거의 먹고 산다고 말이죠. 여기 다 쏟아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는 유산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비견이 여러분요, 시신이나 용신이 되게 되면은 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번 항에는 많다는 그러한 기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반대로 비견이 시신이나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신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공사, 동업, 대리점, 영업소 등 이러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을 때는, 비견급제가 많을 때는 동업이 절대 불가하지만, 사주 자체에서 비견급제가 같이 아울러서 말이죠, 급제가 사주에서 왕할 때, 약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 비견급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동사업이라든지 동업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견 양인격, 근록격, 이 근록격이 역시 이제 비견이 격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이제 근록격이라고 했습니다만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비견이 근록이고 근록이 비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업이라든지 대리점, 영업소 이런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이 그런데 기신이 되면은, 이 비견이 기신이면은 비견이 형제고 동료고 전체적으로 나의 친구가 되는데 이것이 기신이 된다는 겁니다. 기신. 이렇게 되면 인덕이 없어요. 인덕이 없고 사업이 순조롭지가 못하고 동급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금융업 등 협동사업 이런 거는 절대 많지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은 반드시 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퇴거하게 되면은 사업보다는 차라리 공무원이 좋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비견이 기신이 된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 많다는 것은 비견이 이것이 기신이라는 겁니다. 기신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료 내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기피하고 나한테 이 좋은 인상을 잘 주지 않고, 이것이 시기와 질투가 많고 말이죠. 그래서 내 거 한다고 하면은 전부 뺏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주변에는 많은 사기꾼들이 붙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내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야말로 감은 이슬로 나를 갖다 회놓으시켜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펴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옆에서 붙어가지고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붙게끔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거하고 이러면 사업은 아예 이것이 할 수가 없고 차라리 공무원이 되라. 그러나 공무원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는 것은 또한 아니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가도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10번째로 보겠습니다. 10번째 약인격. 약인격은 여러분 급제격이죠. 그리고 급제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급제가 많거나 월지가 급제인 사람은 얘는 자유직업입니다. 또는 기술자, 유흥주점, 식음료계통, 그리고 자격증을 이용한 자영업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자영업이 이것이 좋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급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그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자꾸 도둑놈이 붙는 사기꾼이 붙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가 혼자 하는 업이 좋지 뭐 동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번에 비견급제는 급탈하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패가 다단하다. 이것이 사주에 여러분 주변에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들은 뭘 성하고 패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뭘 사업을 해가지고 일어섰다라고 했는데 또 조금 몇 년 뒤에 보니까 또 이거 망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다른 말로 자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이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망한단 말이면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주로 보니 전체적으로 비견급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비견급제가 많을 때는 일어서는 것도 쉽게 어떻게 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망할 때에도 확실하게 망합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성패가 다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급제가 희용신이고 형충공망이 없으면 정권 투자 뭐 투기 사업 등이 좋다. 자, 급제가 희용신인 경우입니다. 그럼 사주가 신약이다 이 말이죠. 사주가 신약이면 이런 경우에 급제가 희용신이 되게 되면은 재다 신약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다 신약 무슨 말이냐? 결국 재성은 많은데 재성이 많아서 일간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비견급제를 이용해서 그 재성을 마크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성이 희용신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희용신이 만약에 형충하지 말고 그 희용신을 갖다가 이를테면은 간목일추가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나 간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나한테는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다른 그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가지고 급충한단 말이죠. 요렇게 할 때는 아예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지가 않고 또한 공망 가는 거는 뭐냐, 공망. 우리가 앞서 공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갑자손보다 갑자손, 갑설손, 갑신손, 갑오손. 계속 해 들어가면서 이것이 해당되는 손 중에 그 손 중에 공망이 되면서 결국 희용신이 공망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망이 뭡니까? 이것은 공망은 글자가 뜻하는 그대로 공망, 비있다는 거죠. 빈공자죠. 그것을 힘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 투자, 뭐 투기사업,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좋는데 이것이 좋는데 말이죠. 이 공망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형신이 형충 공망이 없으면 자, 이 말입니다. 정권 투자 그리고 투기사업 등이 이것이 나한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탁 던져놓고 딱 운용이 되면은 딱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적수공근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 적수. 이 빈손 맨주먹으로 말하자면은 맨주먹으로라도 이것이 내가 탁 던지다 보게 되면 성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격국이 불량하고 이견급제가 과다하게 되면은 이런 되면은 이거는 일반 붕급 생활자같이 가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물론 그 비견급제가 시신이 되고 용신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 행충되거나
혹시 뭐 공망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이것이 많으면은 이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심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 2번 항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고 직업을 보는 법에서 비견급제가 사실은 최고로 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강한 경우에 비견격이든지 자 비견용신이든지 비견격에 비견용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주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동적으로 사주에 비견격이 되고 투출된 비견이 있고 혹은 양인격이 되고 투출된 양인이 있고 지금 앞서 그분과 지금 그 통틀어서 비견급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묶어서 봐도 좋습니다. 사실은 비견급제는 이것이 어느 것이든 많으면 비견도 많으면 여러분 이것을 급제로 보는 거예요. 급제로 자체를. 그러니까 많으면은 이것이 항상 비견도 급제로 보고 이 식신상간도 많으면은 그냥 상간을 보는 거예요. 상간을. 식신도 많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용신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오행. 자, 그렇습니다. 용신오행은 나의 이 사주에서 용신이 뭐냐? 그 용신에 해당하는 그 오행을 보고 직업을 보는 법.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